자, 그럼 먼저 망각부터 시작해 볼까요? 열심히 배운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잊어버리면 참 아쉽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기억이 흐려지는 것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망각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흔적 쇠퇴설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의 흔적이 자연스럽게 약해진다는 거예요. 아, 그냥 시간이 약이다. 뭐 이런 건가요? 약간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단서 의존 망각인데요. 이건 기억을 끄집어낼 실마리, 그 단서가 없어서 기억이 안 나는 경우예요. 예를 들면 이름이 입가에서 뱅뱅 도는데 생각이 안 날 때 있잖아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럴 때 정말 답답하죠. 네. 세 번째는 간섭 이론입니다. 이건 정보들이 서로 얽혀서 방해하는 현상인데요. 먼저 배운 것 때문에 나중에 배우는 게 어려워지는 순행 간섭이 있고요. 또 반대로 새로 배운 것 때문에 예전에 배운 걸 기억하기 어려운 역행 간섭이 있습니다. 아, 그게 순행 간섭, 역행 간섭이군요. 네. 마지막으로 정신분석 이론에서는 좀 불쾌한 기억 같은 걸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억누르는 억압도 망각의 한 원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일들이네요. 그럼 이런 망각을 좀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습 효과를 높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학습한 내용을 자기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만들고 이렇게 논리적인 체계로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학습하려는 동기, 이걸 왜 배우는지 그런 동기를 높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동기부여도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리고 배운 다음에 가능하면 빨리 복습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몰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누어서 하는 분산학습, 이게 기억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아, 벼락치기보다 꾸준히 나눠서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 익혔다 싶을 때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좀 더 학습하는 초과학습 또는 과잉학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도 망각을 막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물론 그 정보 자체가 얼마나 유의미한지, 또 기억을 꺼낼 만한 단서가 있는지, 어떻게 저장했는지 이런 것들도 인출과 망각에 영향을 주죠. 네, 기억이 어떻게 남고 사라지는지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정보가 처음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 그 지각 과정을 좀 살펴볼까요? 이게 단순히 느끼는 것 이상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지각은 크게 세 단계를 거치는데요. 첫 단계는 외부의 물리적인 에너지, 예를 들면 빛이나 소리 같은 것을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신경 신호로 바꾸는 감각 단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 단계는 이런 감각 정보들을 의미 있는 형태로 구성하는 지각의 조직화 단계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직화된 정보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대상이 무엇인지 속성이나 기능을 파악하는 정체 파악 및 재인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 조직화 단계에서요, 형태를 알아보는 방식이 참 재밌더라고요. 여러 조각들을 하나로 딱 묶어서 보는 그런 원리가 있다고요. 네, 그게 바로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한 집단화 원리입니다. 예를 들자면 약간 불완전한 모형이라도 우리가 이걸 완성된 형태로 보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게 완결성 원리고요. 또 비슷한 것들끼리 예를 들어 색깔이나 모양이 비슷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로 묶어서 지각하는 유사성 원리도 있습니다. 아, 비슷한 것끼리 묶어보는 거요? 네. 그리고 서로 가까이 있는 것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식하는 근접성 원리도 있고요. 대칭적인 형태를 하나로 보려는 대칭성, 또 부드럽게 이어지는 선이나 패턴을 따라가려는 연속성,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들을 하나로 묶어 인식하는 공동운명 원리도 다 지각의 조직화에 해당됩니다. 이런 원리들 덕분에 우리가 흩어져 있는 정보들 속에서도 어떤 의미 있는 형태를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세상을 평면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 입체적으로 느끼는 건 또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 깊이 지각에는 두 가지 단서가 작용합니다. 두 눈을 모두 사용하는 양안 단서하고 한쪽 눈만으로도 깊이를 느낄 수 있게 하는 단안 단서가 있어요. 대표적인 양안 단서로는 양안 부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양쪽 눈에 맺히는 상이 약간 다르거든요. 뇌가 이 차이를 이용해서 깊이를 계산하는 겁니다. 아, 3D 영화 같은 게 이걸 이용하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원리죠. 또 물체를 볼 때 눈이 안쪽으로 모이는 각도, 시선 수렴도 양안 단서에 해당하고요. 단안 단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체가 다른 물체를 가리고 있으면 가려진 게 더 멀리 있다고 느끼는 중첩 또는 가려짐이라고 하고요. 같은 크기라도 멀리 있는 게 더 작게 보이는 상대적 크기, 또 멀리 있는 대상일수록 좀 더 희미하게 보이는 상대적 명확성, 이런 것들이 다 단안 단서입니다.
그래서 한쪽 눈만 있어도 어느 정도 거리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건 뭔가요? 그건 가현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움직임이 없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지각되는 현상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영화 필름 같은 건데요. 정지된 이미지를 아주 빠르게 연속적으로 제시하면 우리가 움직임을 느끼잖아요. 이걸 스트로보스코픽 운동이라고 합니다. 아,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비슷한 거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어두운 곳에서 작은 불빛 하나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저절로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자동 운동도 있고요. 또 움직이는 물체 때문에 가만히 있는 다른 물체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유도 운동 같은 것도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자,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 저거 전에 봤던 거다. 저건 뭐다. 이렇게 알아보는 과정, 바로 형태 재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외부 자극을 받아서 그걸 기존의 기억이랑 맞춰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주어진 자극의 형태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과정이죠. 이 형태 재인과 관련해서도 몇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판형 이론 또는 형판 맞추기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판형 이론이요? 네, 이건 입력된 정보와 우리 기억 속에 저장된 특정 형태의 틀, 그러니까 판형을 하나하나 비교해서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는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아주 단순한 글자나 모양에는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른 것처럼 변형이 많은 경우에는 설명하기가 좀 어렵다는 한계가 있죠. 아, 그럼 모든 변형을 다 틀로 저장해 둘 순 없으니까요. 하나의 가로선이라는 특징들의 조합으로 파악하는 식입니다. 네, 좀 더 유연한 방식 같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원형 대조 이론 또는 원형 모형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세상의 모든 개별적인 형태를 다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게 아니라 각 범주를 대표하는 가장 전형적인 모습, 즉 원형,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자극이 들어오면 이 원형과 비교해서 아, 이건 저 범주에 속하는구나 하고 인식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다양한 종류의 개를 봐도 다 개라고 알아보잖아요. 그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의 원형과 비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죠. 아, 그렇군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랑 비교해서 판단한다는 거네요. 네, 그런 셈입니다.